삐르노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더웠는데요. 방송국은 그래도 조금 시원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서울은 모처럼 밤더위가 좀 덜 했습니다. 신선한 바람도 불고 선선한 일단 습하지가 않아서 정말 살만했는데요. 덕분에 12일 만에 열대야를 탈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끈적끈적한 찜통더위가 시작된다는 거, 손풍기, 모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체감온도 10도 내려준다는 양산, 남자들도 양산 꼭 이렇게 들고 다닙시오. 이게 제 얼굴을 쳤어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와우,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인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함고 이렇게 방송사고 납니다. 자, 영상부터 봅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난 4일 부평 도로입니다. 아이들이 휴대폰 보느라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가는데 버스가 위협하듯 저렇게 가더라고요. 경적을 울리면 되지 대형 버스가 사람을 칠 듯이 달리는 게 맞는 겁니까 하신 박정근님. 자, 어제 인천 송도에서 싱크홀 발생했습니다. 낮이었으니 망정이지 밤에 저랬다면 큰 사고 날 뻔했었어요 하신 전병환님. 이것도 날씨가 더워서일까요? 하늘이 완전 레드와인 색깔이 됐어요. 많이 낯섭니다. 하신 김지혜님. 자, 경남 마산 하포의 SMG 연세병원 더위 먹지 말라고 매일같이 저렇게 얼음 생수를 준비해 줍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신 최미소님. 새들도 정말 더운가 봐요.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갈 생각을 않고 저렇게 계속 찬물 샤워를 합니다. 하신 이석현님. 자, 대구의 서수향님, 김복주님, 김현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치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폭행 유튜버 형량 늘었답니다. 자, 지난해 2월 사건 반장에서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사건이죠. 이 아버지뻘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20대 남성. 이 재판 항소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일단 당시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자, 팔을 휘두르면서 택시기사 위협하는 저 남성 보세요. 목덜미를 잡아 끌고 주먹을 휙휙 때릴 듯 말 듯. 자, 멱살 잡고 도로 위에 저렇게 패대기 칩니다. 자,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택시기사를 끌어. 자, 옷 상의를 저렇게 휙 문신 보여주면서 나 힘 겁나 세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문신을 저렇게 막 과시를 합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2월에 사건 반장에서도 소개해드린 사건인데요. 이 20대 남성은 택시가 빨리 가지 않는다면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뜨린 뒤에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했는데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나 힘세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 넘겨진 뒤로 지난 4월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방송 이후 몇 달 후에 저 남성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했고, 자, 구속이 된 이후에도 우리 아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재판부 판단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자, 1심 2년 6개월인데 2심에서는 3년 6개월, 1심보다 1년이 더 상향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본인의 이 영상을 유튜브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홍보도 하고요. 또 피해자나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 범죄도 특수폭행이라든지 특수재물손괴죄 10개 혐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범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범죄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재판이나 수사가 좀 진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전혀 반성의 어떤 기미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1심하고 달리 2심은 상향해서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뒤에서 날아온 로우킥입니다. 자, 출근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도로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자, 길 위에 두 남녀가 보이는데요. 갑자기 꽈당하고 넘어지는 여성. 알고 보니 저 뒤에 있던 남성이 여성에게 발차기를 했던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쓰러지자. 자, 남성은 후다다닥 저렇게 도망가죠. 자, 아무래도 여성만을 노린 무동기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저기가 서울 강남 한복판 더군다나 지구대 근처였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로우킥을 안 맞아보셨죠? 저거 맞으면 진짜 쓰러질 정도로 아픈데요. 어제 오전 서울 강남의 한 길가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출근하던 제보자 뒤를 천천히 한참을 쫓아온 남성.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제보자 뒤에서 종아리 뒤쪽을 세게 가격합니다. 제보자는 충격으로 쓰러졌고요.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행인이 소리치자 남성은 곧바로 후다다다닥 도망을 가버렸어요. 제보자는 전치상해 2주 진단을 받아서 현재 반깁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후유증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폭행 영상을 보자 만약에 스커트나 맨살에 가격을 당했다면 무조건 파열이 될 정도로 강하게 친 것 같다 이런 소견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그냥 무작정 뒤를 쫓아서 갑자기 뒤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도망갔다. 저 자식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검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건 중대한 사건 아니냐 이래서 만약에 잡힌다면 입건을 해서 좀 처벌할 생각인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좀 위장을 좀 했어요. 선글라스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2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복장도 검은색 복장이고 또 오히려 저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추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매일 저 길로 출퇴근을 지금 하기 때문에 무섭다고 해요. 사실 트라우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로는 이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검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뭐 어두운 시간 뭐 어둑어둑한 저녁도 아니고 백주 대낮이 말이죠. 정말 밝은 날에 저 짓을 하고 도망갑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저 정도면 저는 앞뒤에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 그러면 있을 거예요. 예. 예,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선 파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체형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금 검거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공개가 좀 되면 좋은데 이건 법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라진 꽃봉오리입니다. 자, 가게 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른 아침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여성. 가게 앞에 심어진 백합을 보며 우리 집 거실에 놓으면 딱이겠다. 줄기를 잡고 마구마구 비틀더니 뚝뚝뚝. 어머머머머 얘도 괜찮고 쟤도 괜찮고 손이 닿는 곳에선 계속 뚝뚝뚝 꽃 꺾이는 소리만. 그렇게 뽑아낸 백합이 어느샌가 저렇게 한아름 잔뜩 갑니다 일단.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출연. 어머 여기 꽃들 참 괜찮더라. 자, 이번에도 사정없이 뚝뚝 봉오리 진 백합들을 잔뜩 저렇게 꺾어 가고 맙니다. 와, 진짜 이건 역대급이다.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진짜. 네, 제보자께서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제보자 어머니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 식당 앞에서 저렇게 화분에다가 꽃을 피우는데 올해 6월에 마스크하고 두건을 착용한 여성이 가게 앞에서 꽃을 따는데 그것도 딱 꽃 피기 직전에 그 망울이 딱 맺힌 제일 예쁜 꽃, 그 꽃들만 이렇게 딱 따박따박 한 아름을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동네 주민이 보시고 왜 남의 집 꽃을 꺾어가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다가 그 경고문을 써놨대요. CCTV로 다 확인했으니 꽃 꺾어가신 분 자수해라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예. 자수하기는커녕 나흘 뒤에 다시 이 사람이 와서 아까처럼 나머지 꽃을 다 꺾어간 거예요. 동네 장사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이렇게 찾아서 꽃을 다 꺾어간 거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하셨습니다. 세상에 저 경고문도 난 몰라 내일 난 모르는 일이야 무시하고 그냥 또 꺾어와서 진짜 네.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요즘 꽃을 다 꺾어가세요. 일단은 제보자에 따르면 얼마 전 여성은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훔친 꽃들은 어딨냐라고 묻자 예. 썩어서 다 버렸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이에
봉오리 진 꽃이 그새 썩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남의 귀한 꽃 꺾으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제발 하지 마셔라라고 이 제보자 심경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똑같이 해주세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파마하러 미용실에 갔는데요. 원래 가던 곳은 없어져서 예전에 종종 갔던 미용실을 다시 갔어요. 의자에 앉고 미용사가 어떤 머리를 원하시냐고 하길래 예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잘 어울렸던 파마였거든요. 그런데 미용사가 셀카 사진 하나 가지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불가능하다. 다른 사진은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고 한 다음 인터넷에서 사진을 급하게 찾아서 참고해달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한 머리를 왜 여기에 와서 해달라고 하세요? 거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서 여기로 왔는데 그냥 일반 파마인데 어렵나요? 다른 데서도 이 사진으로 다 해주셨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용사가 저한테 두른 미용 가운을 휙 걷더니 가라고 했습니다. 황당해 하니까 미용사는 똑같이 안 해주면 내 탓할 거 하지 않냐면서 내쫓더라고요. 신랑이 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고 다른 손님들도 있어서 서둘러 나왔는데요. 집에 가는 내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이 아저씨 진짜 웃긴다. 뭐예요 지금? 내가 뭐 어려운 부탁했어? 이런 필, 이런 컬 느낌 아니까 참고하라고 레퍼런스 보여준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급발진을 하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알았다. 찰리김 헤어랑 비교될까 봐 똑같이 해줄 자신 없어서 정말 자격지심 쩐다. 동그라미. 교수님 혹시 못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걱정됩니다. 자, 일단 다음 미용사입니다. 아니, 이 언니가 지금 무슨 소리야? 저기요, 나는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예술가. 나 전문가.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예전 그 집 스타일이 좋으면 거기로 가. 그리고 꼭 똑같이 해달라 해서 안 해주면은 이 필이 아니라는 둥, 이 느낌 아니라는 둥, 찰리정은 잘해줬는데 여긴 왜 이러냐는 둥. 한두 번 겪어봤어야지. 됐으니까 가세요, X. 교수님 너무 단호하신데요. 자, 일단 우리 최영준 평론가님. 제가 예전에 이제 미용실 갔을 때 그 배우 원빈 씨 사진을 들고 가서요. 이것과 똑같이 누구요? 누구? 원빈 씨 있지 않습니까? 배우 원빈 씨. 배우 원빈 씨 사진. 이나영 씨 남편. 예, 맞습니다. 원빈 씨 사진을 들고 가서 머리를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예전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그랬더니 이제 미용실에서 크게 웃으면서 그렇게 좀 왜 이렇게 확대하세요? 그렇게 원빈 씨처럼 안 나와도 원망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셨었거든요. 아니 사연자가 무슨 뭐 원빈 씨, 송승헌 씨 사진 들고 가서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본인 머리 그리고 또 평범한 머리예요. 펌 머리를 가져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요런 부분 해주겠다.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봐야 되죠. 자기 예전 사진.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또 비슷한 걸 꺼내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좀 화를 냈던 게 좀 특이해요. 다른 데서 했냐 물어보고 왜 여기 왔냐 물어보고 저는 결정적인 게 하고 있는데 천을 거두면서 나가라 했던 부분. 이거는 사실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미용사가 센스 부족에 거기서 요까지 센스 부족이라면 두 번째 이렇게 걷어내고 했던 부분은 손님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죠, 그냥. 다를 뿐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갖고 뭐 보내느니 나가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태도 아닌가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예,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 미용사가 좀 난감했을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친절하게 좀 이렇게 마음에 들게 노력을 해줬다면 오히려 이 사연자가 그 미용실에 정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손님들도 되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 제보자께서 예민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걸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아, 진짜요? 그랬더니 어떤 거 같냐면 제 생각을 좀 예, 얘기해 예, 예. 볼게요. 어. 네, 새로운 눈치 생각이니까.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용실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미용실을 지금 내용을 보면 옛날에 종종 다니던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로 옮겨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니다가 여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머리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예전 미용실로 와서 보여주면서 이 미용실로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의 원장님은 자존심이 상하신 거죠. 옛날 고객인데 다른 데 가셨다가 거기서 한 머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다시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해설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미용실 원장님은 기분이 좀 나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원장님의 워딩 안에 뭐가 있냐면 예. 다른 데서 했던 머리를 왜 여기 와서 똑같이 해달라 그러냐? 거기로 가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사진 하나 가져와서 띡 가져와서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보다 이런 과정이 저는 발견이 돼서 그랬습니다. 왠지 설득력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전혜원님, 손님 요구를 무시하고 쫓아버리는 미용실이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은희님, 그 미용사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지연님은요, 미용사님도 다른 진상 손님 때문에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대학병원을 향한 항의성 현수막을 걸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24시간 운영돼 소음과 빛 공해에 시달린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간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충남 천안에 사는 사반 가족께서 이 천안 순천향대 병원 인근 아파트에 걸린 이 현수막을 보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게 또 최근 온라인에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최근 SNS에서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이 병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조회수가 34만에 이르렀고요. 댓글도 1,000개 가까이 달렸는데요. 이 천안에 사는 사반 가족분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온 걸 보면 이 현수막은 모두 4개입니다. 이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보면요. 생명을 살리는 병원, 24시간 소음 지옥과 불빛 지옥에 미치겠다. 당신들도 여기서 살아봐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밤낮 없는 사이렌, 공조기 소음으로 창문을 못 열고 산다 이렇게 적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현수막을 보면 낮에는 태양 반사빛, 밤에는 전등빛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는 병원은 힘들 때 손 내밀어 도움받고 조합이 힘들 때 나 몰라라 하는 게 병원의 최선인가? 이젠 전쟁이다.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제작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난 6월 초부터 현재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1982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 충남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 7일에는 이 기존의 병원이 있던 곳 바로 옆에 새로 더 크게 지어서 문을 열었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기존 병원 옆에 또 신관을 또 하나 이렇게 지은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최근 이 대학병원을 향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이 뭔가 상당히 불만을 좀 터뜨리고 있는 모양인데, 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현수막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제보자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상상도 못한 일 들어보시죠. 그 스레드에서 어떤 분이 글 올리셨길래 오늘 저도 근처니까 바로 가서 봤거든요. 그때 뭐 다 이것저것 다 걸려 있더라고요. 좀 창피스럽지 않을까 저는 현수막을 붙이는 게. 근데 심지어 아파트 홍보할 때는 병원이 가까이서 좋다, 대학병원이 있어서
이상한 사람들이었죠. 제가 말로만 들었지 기사님이 제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자, 그런데 아파트 옆에 저런 종합병원이 있으면 박 변호사님 네. 병세권 뭐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당히 좀 프리미엄도 붙을 것 같은데요. 또 이 병원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었고요. 이 아파트는 이제 들어온 지 5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홍보할 때는 병세권 얘기하면서 옆에 병원이 있다고 좋다고 하면서 그걸 알고 지금 다 돌았던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또 돌았던 것 같은데 지금 도대체 와가지고 갑자기 24시간 불빛, 사이렌 소리, 소음 소리. 이거 사실은 병원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또 주장한다는 게 좀 황당하고 더더구나 생명이 살리는 병원? 이렇게. 병원이 생명 살리지 뭐 죽입니까? 밤낮 없는 사이렌? 당연히 사이렌이 와야 사람을 구하지요.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요. 소방서도 시끄럽고 학교도 시끄럽고 요양병원 시끄럽고 다 시끄러우면 뭐 옆에 아무도 못 들어오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 사고 팔 때는 병세권 그리면서 병원 접근성 따지면서 프리미엄 붙이는데 또 자기들도 시끄럽고 알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본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댓글들이 댓글들입니다. 예. 이제 막 달렸었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병원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다 들어선 건데 그렇다면 다 알고 이사를 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저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는 거냐. 그거 예상 못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먼저 있었고 병원이 나중에 들어왔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병원이 먼저 있었고 여기는 근데 구관이 아니라 신관입니다. 좀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하고 거의 동시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신축 병원이 들어선다는 걸 다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로드뷰 사진을 보니까 그때 현수막으로 크게 병원이 신축된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 신축 건너편에 바로 병원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집을 살 때.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많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해당 병원과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토록 못 살겠다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뭔지 이 병원 관계자에게 얘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병원하고 입주자 대표 간 간담회를 한번 열었나 봐요.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이 뭐냐면 뭐 소음 공해, 그다음에 일조권 침해, 그다음에 빚 공해, 뭐 교통혼잡 뭐 이런 식의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입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제시를 하니까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신관 쪽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어서 문을 연 그 병원 신관 쪽에 유독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입주민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드리면 입주민들은 이제 총 4가지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병원 건물이 총 15층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저층 일조권을 좀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리창에 반사되는 빛과 야간 조명이 너무 밝아서 밤에 좀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건물 공조기 소리, 그리고 병원 옥상 정원 음악 소리가 아파트까지 들려서 너무 시끄럽다. 마지막으로 병원 인근 불법 주차가 심각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좀 크다는 점 총 4가지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이제 800여 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이 중에 530여 세대가 해당 민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따르면 새 병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기찻길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뭐 기차 소리가 시끄럽거나 했겠지만 병원이 이 정도로 시끄러울 줄 몰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렌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당연히 시급성이 있고 차들을 피하라고 하는 사이렌인 거잖아요. 근데 공조기 팬, 소음, 24시간 팬이 소음이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네? 그 다음에 불빛이 24시간 나를 힘들게 할 줄 몰랐네? 이거는 몰랐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키보드 하나로 우리를 집단 이기주로 몰고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격까지 받으니까 다들 지금 힘들어하시고 다들 막 팔고 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니네들이 와서 살아봐라. 아니면 병원 관계자 당신네들이 여기 하루만 사러 가라. 왜냐면 저희 게스트하우스 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공짜 드릴 테니까 하루만 사러 와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니들이 그러면 우리 아파트 와서 한번 살아봐라, 뭐 이런 말씀이네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신축되는 거는 알고 들어왔더라도 막상 살아보면 너무 힘들다. 지금라는 얘기이시죠. 왜냐하면 뭐 공조기 소금도 그러고 빛도 너무 이제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드니까 감각 민감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도 눈도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잠도 잘 잘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급차 사이렌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아까 저희는 현수막에 사이렌이라는 단어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너무 사는 것이 괴로워서 막 다들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거를 또 집단 이기주의로 몰고 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네티즌 등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논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국종 교수가 그 모 대학병원 그 닥터 헬기 착륙장 주변의 소음 민원 때문에 헬기가 내리질 못한다. 뭐 이런 참 안타까움을 호소한 적도 있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그 병원 그리고 천안시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 병원 입장에서는 관련 법규를 다 준수하면서 이렇게 병원을 신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만약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예컨대 공조기도 시간대 조정하고 소음 저감 장치도 추가 설치하고 조명도 좀 조절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요, 이달 말쯤에 이 병원 소음 저감 장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소음 측정을 새로 해본다고 합니다. 정말로 기준을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 초과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늦은 밤 숙박업소 주차장. 차에서 내린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여성이 주차장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데요. 여성이 어디론가 손짓하고 남성 3명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건물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남자가 이 복도를 튀어나온 걸 몰라가지고 살려달라고 시위에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남성 3명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체 이 숙박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먼저 남성 1명하고 여성 2명이 용인에 있는 무인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성 1명이 잠깐 나옵니다. 나와서 새로운 남성 3명과 같이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먼저 건물에 들어갔던 지금 여성이 남성 3명하고 같이 이 숙박업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먼저 이 건물에 들어갔던 여성 2명하고 남성 3명이 모두가 다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서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좀 도망가는 듯한 그 모습으로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모두 이게 사라진 다음에 이 숙박업소 이용객이 그 숙박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대체 어떤 모습을 목격했다는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이 복도를 튀어나온 걸 몰라가지고 살려달라고 시위에서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밖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이렇게 녹았어. 그리고 우리가 경찰에다 신고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고 가더라고. 어제 걔네하고 이제 모텔만 다 다녔는데 걔네들이 다 다닌 거야.
얘기는 상습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다다닌 거예요. 이 목격자분이 어디선가 막 다급한 소리가 들려서 거길 딱 가봤더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어떤 남성이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고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뭔가 날카로운 흉기 도구에 조금 다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서둘러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여성 2명과 남성 3명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10대 청소년이었고 모두 중퇴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출한 뒤에 자기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일명 가출팸이었는데요. 이날도 여성 2명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서 무인 숙박업소로 먼저 들어갔고 뒤따라온 남성 3명이 객실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성 3명이요. 이 샤워하고 나오는 성인 남성을 급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담배 또 날카로운 흉기로 성인의 그 남성의 몸에 상해를 입힌 뒤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후 즉석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수백만 원을 갈취했는데 목격자는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신고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유인해서 저렇게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워낙 많이 보신 그런 10대들의 범죄죠. 이젠 더 신기할 것도 없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10대 가출팸 멤버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에게 이런 말도 했다는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차, 그런데 이날이 첫 범행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알고 보니까 이들은 전날 6월 21일에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후에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근처의 또 다른 무인 숙박업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른 남성을 같은 방식으로 숙박업소로 유인을 했는데 객실 리모컨을 부순 다음 날카로운 면으로 남성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 차를 타고 무인 숙박업소를 빠져나가던 또 다른 남성에게는요.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이렇게 좀 훈계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생 똑바로 살아. 그 범죄 행각만 떼놓고 본다면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저 현장까지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듣는 것까지는 싸죠. 자, 박 교수님. 네. 저 10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네. 이 10대들이 지금은 이제 한 명만 불구속 상태고 5명이 구속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 10대들이 6명인데 제일 어린 친구는 14살 붙어 있어요. 그리고 18살까지고 남자 청소년 3명, 여자 청소년 3명입니다. 중퇴나 퇴학 등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가출 청소년인데 이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행으로 갈취한 돈을 남자아이들끼리만 나눠갖고 이 여자아이한테는 주지도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화가 나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그리고 이 성인들은 4명이고 4명이 1,000만 원을 갈취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이 했던 어떤 여자아이의 신고로 꼬리가 밟히긴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 최영진 평론가님. 네. 아직 본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지 모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래 여성을 또 추가로 영입해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옥 가서 1, 2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다. 이걸로 1억 모으고 그냥 감옥 갔다 오자. 또 이렇게 하면서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여성이 먼저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하고 남성들이 폭행 및 협박을 하면서 돈을 갈취한 점, 인적이 드문 무인 숙박업소만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담배와 날카로운 흉기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있어서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이 범행 수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항상 이런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서 갈취하고 이런 사건을 전해드릴 때마다 참 피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걸 마냥 또 피해자라고 봐야 되느냐. 물론 피해자이지만 상당히 불법적인
또 성매매를 하려고 뭐 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피해자라고 보기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곧 범죄를 저지를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네.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영상을 보면 성인 남성 한 명이 10대 여자들 2명과 들어갑니다. 예, 그게 더 문제가 사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봤을 때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성행위를 하기 전이었고 또 돈을 주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성매매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히려 피해를 좀 입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 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건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좀 반성을 하거나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을 지불했었으면 이제 처벌이 아마 됐을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이 여기 말고도 아주 수없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박 변호사님 딱 그겁니다. 아까 네. 이 남성도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똑같죠.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일단 경찰이 이 10대 가출팸의 휴대전화를 다 압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삭제가 좀 됐지만 포렌식 작업을 좀 거쳐서 추가 여죄도 좀 파악하고요. 뭐 그래 되면 또 다른 남성 이걸 조건 만남을 했던 남성들도 또 찾아낼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또 밝혀지기가 싫겠지만 또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이 돼야 될 거. 문제는 결국은 조건 만남을 계속 하려는 이런 남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범죄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쟤네들이 아무리 많아도 떳떳하죠. 예. 안 하면 뭐 해봐라 이래 되는데 걱정되니까 막 이렇게 들들 떨면서 하지 말아라고 하고 그런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목격자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경찰에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부부가 나란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베개를 휙 하고 빼앗는데요. 아내는 그 베개를 뒤집어 베고 자신의 이불을 덮은 채 등까지 돌려버립니다. 도대체 이 아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교수님, 지금은 남편과 한 침대조차 쓰기 싫다는 아내. 자, 하지만 예전엔 안 그랬으니까 결혼을 했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30대 여성인데요. 남편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심지어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한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호감들도 있었지만 남자에게서 솔솔 풍기는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평소 때도 좋아하던 그 브랜드의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데이트할 때마다 너무 좋은 향수를 브랜드별로 뭐 이것저것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좋았고 또 옷도 딱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뭐 보기에도 좋았지만 이 남자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요. 허니문 베이비도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허니문 베이비. 네, 근데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에 좀 남편의 이상한 모습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요?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하루도 남편이 아침밥을 먹고 그냥 출근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양치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어제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위생관념이 아예 없었대요. 데이트 때마다 좋았던 그 향기는 사실 자기 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가게에서 시향으로 뿌리고 온 향수였고요. 다림질한 것처럼 깨끗했던 옷도 이 세탁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새 옷을 계속 사입었던 거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과일이나 채소에 흙이 묻어 있어도 그냥 먹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모두 대충대충 했다고 합니다. 과일 채소를 씻지도 않고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이건 위생을 떠나서 단명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관념 자체가 없고 음식도 이제 흙에 묻은 거 막 그냥 먹고 그래도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범벅인데 네. 과연 이 남편 이런 날씨엔 씻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집에 와서 시원한 물 한 잔 딱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나 저 에어컨 앞에서 일했어.
나 더위 안 타? 이러면서 씻기를 또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아내가 막 밀어 넣은 겁니다. 화장실에 씻어 좀 제발 어. 씻어. 화장실에 딱 들어가요. 밀어 넣었어. 밀어 넣었어. 근데 어. 2분 만에 나와요. 그랬더니 일부는 양치, 나머지 일부는 얼굴이랑 발에 그냥 물만 대충 묻히고 나온 겁니다. 아내는 야 이거 진짜 사기 결혼 당한 느낌이다. 또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최영진 평론가님은 네네. 내가 저렇다 혹은 사모님이 저렇다 어떤 거? 아니요, 둘 다 안 그래요. 둘 다 안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둘 다 일단 잘 씻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부인데 사소한 것도 충돌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위생관념이나 이런 거 씻는 문제로 참 충돌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이런 쪽에 문제는 없어서 좀 잘 지내긴 하는데 만약에 한쪽이 뭐 하나도 안 씻어 막 쓰레기 그냥 막 버려 이러면 부부 사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문제는 뭐가 있어 그럼? 말해야 되나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네,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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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 클리어.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세상에 저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막 퍼져서 너무 데이트할 때 첫 만남에서 근데 그게 세상에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려고 페이크를 쳤던 거예요. 자, 이제 결혼하고 나선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더럽게 살고 있으니까 또 애가 2살 아니겠습니까? 애도 이제 좀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합니다. 피부가 약해서 내가 씻으면 이게 큰일 난다.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좀 하니까 피부 암만 약해서 씻어 좋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더럽다고 얘랑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화를 또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뭐 사실 거리 가깝습니다. 20분 거리에 시댁이 있었고요. 거기 가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대요. 예.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가가 아직까지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시어머니도 아마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거 있어. 자 이렇게 자 교수님 보통 이럴 때는 미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당하면 고스란히 반사해주면서 네. 너도 당해봐라. 네, 그렇게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아내도 안 씻어봤어요. 내가 안 씻고 막 더러운 상태에서 한번 있어봐야지. 그러고 이틀 동안 안 씻고 막 냄새 나는 상태에서 남편 옆으로 가보고 막 들이대보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남편이 전혀 반응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틀이 넘어가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래서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를 하고 이불하고 베개 완전히 따로 쓰는 걸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리고 세탁도 완전히 그냥 따로 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남편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난 이게 더 좋아 막 이러면서 편안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부인의 베개를 남편이 이렇게 베고 있더래요. 근데 도저히 못 보겠더래요. 베개를 확 뺏어버리면서 내가 정말 이 남자하고 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최영진 평론가님 이혼 숙녀 캠프에 이런 유사한 또 사례가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제가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커뮤니티나 인터넷에 이런 사연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어. 너무 많아. 아 진짜.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참고 산다. 그리고 저도 역지사지로 한번 해봤다. 근데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내 남동생 그러니까 이 남편의 처남이 집에 그렇죠. 오면서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제 대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방학을 맞아서 이제 누나네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4박 5일 정도 머물다 가기로 했었는데 문제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이제 찜닭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딱 보내고 있는데 남동생이 자꾸 식탁 아래를 이렇게 힐끔힐끔 거리면서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좀 제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평소 또 매형에게 남동생이 굉장히 깍듯했다고 하는데 아니 형님 그 발에 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긁은 손으로 왜 자꾸 조카를 만져요?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띠동갑 아래인 처남이 형님. 자 남편 역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아내 역의 박상희 교수 그리고 처남 역엔 최영진 평론가 별별 극장 레디 액션. 형님 제가 진짜 참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도대체 머리 언제 감으신 거예요, 형님? 3일 됐지. 괜찮아. 이게 이 머리를 안 감아도 이게 티가 안 나잖아, 내가 원래. 형님 티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님 그 무좀 걸린 발은 왜 자꾸 만져요?
니 뭐 밥 안 먹고 니 나 쳐다보나? 니 내가 좋나? 그리고 니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12살이나 많은데 그 마을버스가 와 그러노? 어린 거랑 뭐가 중요해 그게. 당신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얘가 이러겠어. 삼겹살 좀 그만 먹어. 좀 씻으러 가. 좀 씻어. 싫다 카나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나라도 물 안 쓰고 내 물 3일 한 번씩 쓸란다. 진짜로. 당신 지금 당장 씻어. 안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그리고 세상 천지에 더럽다고 샤워 안 한다고 이혼하는 부모가 돼 있노? 나는 이혼 못 한다. 그럼 안 씻는다. 니나 씻어라. 아 진짜 박 변호사님 너무 잘. 얼마나 연기에 몰입을 하셨으면 막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욕을 했습니까? 예. 제가? 예, 그 욕이 아니고 나이 차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욕이 워낙 안 이제 됐습니다. 연기에 몰입하시다 예, 예, 보니까. 아니 근데 이걸로 진짜 이혼이 됩니까? 자 이제 이상 이혼 사유가 되려면 뭐 이게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이혼 사건들을 하면서 예. 비슷한 사건을 보긴 했는데 예. 요거 한 건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더럽다는 이유만으로. 더러우면 모든 게 싫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다른 이유 같은 게 좀 합쳐지면 가능하지만 요거 안 씻는다는 요 유일한 이유만으로는 이혼이 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 날씨에도 샤워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것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관계 단절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씻어라라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협조하다 보면 지금 이 사례처럼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정서적인 혐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렇게 혐오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럼 거리 두기가 생기는 거고 거리를 두다 보면 이제 관계 단절이나 해체가 오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막 성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한인자님 요즘은 하루에 5번은 씻어야죠라고 하셨고요. 이현사랑님 그건 좀 많은 남편 것 버릇 이현사랑님은요 남편 버릇 바꾸는데 40년 걸렸어요. 지금은 60% 정도 고쳐졌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한적한 도로에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는데요. 맞은편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가 이렇게 트럭과 나란히 등장합니다. 오토바이가 트럭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더니 아슬아슬하게 바퀴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데요. 놀란 트럭이 급하게 멈췄고 먼저 오던 오토바이도 방향을 틀었지만 살짝 부딪혔습니다. 왜 저런 거야 도대체? 네, 트럭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역주행까지 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간발의 차이로 피하긴 했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역과할 뻔했어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남성이 차 문을 닫고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도랑 한가운데에 차가 빠져 있었던 건데요. 가만 보니까 운전석에는 엄마가 있고 뒷좌석에는 어린아이가 갇힌 채 엉엉 울고 있는 아유 상황입니다. 저거 계속 빠진다 저거. 자 이때 누군가가 던져준 밧줄을 예. 모녀가 이렇게 잡아 챕니다. 엄마가 창틀에 앉아서 단단히 이렇게 동여매는 동안 차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빠진다, 아이가 빠진다. 더 세차게 이렇게 웁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힘껏 당겨준 덕분에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구조에 성공을 합니다. 운전하던 아이 엄마가 한눈을 팔다가 그만 도랑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아우. 자, 이곳은 배드민턴 용품점입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벽면에 가득 그리고 계산대 위에도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그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찰나 라켓이 갑자기 팍 튀어오릅니다. 남성의 왜? 머리를 뽕 하고 때립니다. 왜? 뒤에서 일하던 직원도 덩달아 깜짝 놀라서 조심히 이렇게 눈빛을 교환을 이렇게 하죠. 이거 혹시 남양 특집? 꽤나 섬뜩하긴 하지만 떨어진 라켓을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좀 비틀어져 있죠. 왜? 예, 맞습니다. 이날 이 지역 기온 최고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암만 그렇다고 해도
혼자 있었다면 많이 아이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다른 건 왜 가만히 있어? 그게- 잠깐 봐봐요. 잠깐만. 자, 이거 좀 그렇다. 예민한 배드민턴. 어머. 예민한 배드민턴. 온도에 예민한. 야, 이거 좀 무섭다. 자, 마지막 영상 이어. 네, 플라스틱 대야가 뒤집어진 채 이렇게 이것도 남양 이리저리 특집? 돌아다닙니다. 왜 이래? 뭐야, 왜 달릴 움직여? 것도 아닌데 누가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총총총 움직이고 있죠. 이거 뭐야 또? 네, 그 모습을 발견한 여성이 발로 이렇게 어머. 아, 뒤집으니까요. 저거 있다. 비둘기가 뿅 하고 아. 등장을 했습니다. 뒤집어진 대야 안에 갇혀 있었던 건데요. 거기서 왜 나와 네가? 네, 여성은 반려견의 사료를 이 대야에 담아서 챙겨주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는 비둘기가 와서 남은 사료를 주워 먹다가 갇힌 거라고 합니다. 모르는 척 도망가는 뒷모습이 너무 재밌네요. 박 변호사님, 아유, 불쌍해, 비둘기야. 할 말이 없었구나. 네.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상아이가 내게 남긴 것. 딤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퍼실. 널 때는 향긋, 말릴 땐 꾹꾹. 냄새 원인 잡는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구중 효소가 냄새 원인 물질을 싹. 햇살에 말린 것 같네. 상쾌한 실내 건조, 딥클린이 답이다. 퍼실 엑스퍼트 실내 건조. It's where you make things happen. Pressure is part of the game, so keep on pushing. I'm gonna skip you in the game, but one flavor idea change. Effort never ends. It just becomes your attitude. Our goal is to progress. We're no different. Nobody here is just sitting around. Cities.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